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 이혼당했어요 사연입니다. 저희는 저희 부산 여행에서 친구의 지인으로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 9년 된 부부입니다. 이제 10년째 결혼 생활 중이고요. 몇 번의 유선 끝에 얻게 된 현재의 10개월의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첫 만남의 남편은 남자답고 듬직한 외모를 갖고 말솜씨도 있어서 호감형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주말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은 저 하나만 보고 연고가 없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게 저 28살 남편 31살이었습니다. 둘 다 어리고 돈은 없었지만 사랑 하나만 보고 시작했고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남편을 부모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는 몇 번의 이혼 끝에 재혼을 했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의지할 곳 없는 첫째 딸이라서 남편에게 더 의지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다정하고 가사일도 많이 도와주고 애정 표현도 넘치는 감성적인 사람이었고 서로 잘 챙겨주고 성격도 잘 맞고 같은 운동 동호회로 같은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초에 유흥주점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 다 지인 탓을 했습니다. 실수 술김이라는 남편의 말을 믿었고 고칠 수 있다고 믿었고 저녁 술자리를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1년 뒤쯤에 외박을 했고 모텔에서 여자를 불러서 성매매한 걸 알게 됐습니다. 끝까지 성매매 전에 모텔 나왔다고 했고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돈 관리를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당일 성매매와 술자리에 쓴 돈이 8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제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흥주점은 금전적인 제지에도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노래방 도우미나 낮술 만취, 낮술 모텔 등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자동차 영업사원이랑 월급 말고도 부수입이 많아서 모든 수입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다 주고 서로에게 오픈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술이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의 나약하고 감성적인 성격이 문제라고도 생각해서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한 달간 약물 치료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6개월간의 금주에 성공했고 자동차 영업사원인 남편의 수입도 급등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니 일을 열심히 했고 저와의 시간도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아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수정으로 그의 아기를 가졌고 2019년 출산을 했습니다. 2019년 만삭일 때 회사 단축 근무로 이른 퇴근을 하던 어느 날 낮에 술 취해서 자는 남편을 보고 이상해서 폰을 보니 루마썬팅에게 도우미 영수증과 계좌번호가 문자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4년간 입금 감사하다는 문자도 있었습니다. 용품점으로 적어놓은 노래주점 사장 이름이 장땡영이고 알고 보니 지난 4년 동안 밤에는 제가 감시를 하니 오전에 유흥주점을 혼자 다녔더라고요. 혼자 다닌 유흥주점은 남은 탓할 수는 없었고 처음으로 이 남자는 고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이혼 생각이 들었지만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고 울먹울먹 용서를 비는 남편을 다시 한번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댈 곳 없이 아기를 혼자 출산할 자신도 없었고 키울 자신도 없었습니다. 낮에 여는 유흥주점이 있다는 것도 4년간 다녔던 것도 충격인데 제가 용품점인 줄 알고 장땡영이라는 술집 사장에게 이치한 내역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술집 여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있다고 믿고 그래도 제가 애정을 느끼고 있었고 술집 여자와 사랑을 한 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산을 하고 아기가 6개월 때 복직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남편 하원은 제가 시키게 됩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힘들어했는데 등원을 시키게 되니까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6월 중순에 외박을 했는데 폰을 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본 블랙박스는 대리점 당직을 서고 있다는 사람이 제부도에서 밥 먹고 호텔을 갔더라고요. 이게 한 번 1번 여자인데 나중에 물어보니 4년간 다닌 단골 술집에 있는 자기를 좋아하는 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몰래 블랙박스를 3일 더 보게 되었는데 2번 여자인 96년생 회사 여자 신입 영업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82년생 남편과는 14살 차이가 나고 남자친구도 있는데 둘이 이상한 관계더라고요. 불박 듣는 3일 동안 차에서 키스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애정 표현하며 전화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고민하다가 상간녀 소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증거를 위해서 남편 휴대폰에 둘의 통화 내역을 제 카톡으로 옮기다가 남편에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전날까지 제가 사랑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싫어졌다고 합니다. 사촌 동생 같은 아이인데 통화 녹음을 설정해놨다고 소름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동생이랑 키스도 하냐니까 딱 썸만 탔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또 집을 나갔고 저에게 저의 자산인 2억에서 5천만 원만 주면은 자신이 몸만 나가고 아기랑 그대로 이 집에서 살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화 녹음 설정한 날부터 5일 만에 합의 이혼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숙려 기간 중입니다. 이혼 통보를 받고 5일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아기와 살 생각을 하면 소송보다는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도 상간녀 소송 승소는 최대 3천만 원이라고 재산을 지키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주버님의 부산 결혼식에 다녀온다더니 그리고 회사 신임 여친을 불러서 1박 2일 부산 여행을 했더라고요. 이제 회사도 퇴사하고 내일 쪽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촌동생 같다는 그 아이와 이렇게 지내고 있네요. 한 해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이혼 접수도 한마당에 화도 내보지 못하고 우리 아기에게 아빠를 빼앗아간 철없는 어린 여자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는 너무 속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글로 보면은 제 삶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이혼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모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고 절대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서 더 포기할 수 없었던 결혼 생활이었고 제 노후나 미래에서 남편을 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되었네요. 이 96년 어린 여자아이와 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위자료를 못 받아도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지만 지금 남편이 아기한테 있는 정마저 떨어질까 제가 더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이혼을 해도 아기 아빠로 있어달라고 부탁했고 아기에게 정을 안 줄까 봐 무섭습니다. 소송이 답인 거 알지만 양육비 문제도 걸리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저런 사람과는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결정을 한다면 부인과 아이의 생활을 위해서 최대한 경제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제 삶의 분할 같은 경우에 소송보다는 협의 이혼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